자, 대결 경남통 우리 경남통 식구분들의 법률 문제를 해결하는 시간입니다. 네. 대결이 상담소. 누구나 이 살다 보면 이 법률적인 문제에 다쳤을 때 누구에게 상담도 속 시원하게 못하고 머리 아파요, 머리 아파요. 혼자서 끙끙 앓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법률 전문가분을 모시고 여러분들의 고민을 속 시원히 풀어주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변호사 고정학님과 네.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변호사님 잘 지내셨습니까? 네. 얼굴 좋아지셨는데요. 원래 잘생겼어요. 원래 멋진 분이에요. 네. 아니 변호사님 이번 추석 때 계획이 어떻게 되십니까? 네, 명절에 가해 부모님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네. 가족들과 함께 보낼 예정입니다. 연휴 기간 좀 바쁘지 않나요? 법률 문제로 인해서? 따로 법률 문제를 바쁘진 않고 네. 그냥 뭐 전 붙이고 네. 방금 요 스냅이 지금 해보셨어요, 진짜. 법률 문제 전문가님이 그냥 뭐 명절에 그냥 네, 전이나 붙이고 뭐 이렇게 똑같네요. 사람 사는 거는. 예. 음. 아유, 오늘은 또 어떤 고민이 도착했을지 저희가 좀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른 어떤 고민이 도착했는지 만나보시죠. 오늘의 고민. 얼마 전 인터넷 땡땡 쇼핑몰에서 블라우스 샀거든요. 그런데 상품 상태도 불량이고 반품을 했는데 너무 분질들해서 제 블로그에다가 땡땡 쇼핑몰에 대한 불만사항 몇 자 적었어요. 근데 쇼핑몰에서 저에게 명예훼손죄로 고소한다고 하네요. 뭐 있는 사실을 적었을 뿐인데 이게 명예훼손이 되나요, 선생님? 오늘의 고민입니다. 인터넷 명예훼손 어떤 경우에 해당되나요? 대결의 상담소 그 쇼핑몰을 이용을 했는데 쇼핑몰에 대한 불만사항을 자신의 블로그에다가 올렸거든요. 네. 이게 명예훼손죄에 해당이 되나요? 네, 그 인터넷 명예훼손죄라는 것은 네. 그 정보통신망에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경우인데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사실을 할지라도 그것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예외적으로 형법이라든지 관련 법규에서는 네. 그 사실을 적시한 내용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사실인 경우에는 위법성 조학 사유라 그래가지고 네. 처벌을 받지 않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에 질문자님께서 올리신 글이 네. 원칙적으로는 사실에 해당하고 그리고 그 사실에 해당하는 내용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라면 예컨대 소비자로서 정당한 어떤 차원에 이르는 평가에 해당한다면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겠고 네. 다만 그 내용 중에 허위의 사실이 들어가 있다거나 또는 일방적으로 비방을 위해서 네. 쓴 글이라면은 예. 명예훼손에 해당될 수 있는 여지가 있겠습니다. 개인의 그 생각이라든지 그 허위 사실에 네. 좀 근접하게 된다면 이게 네. 명예훼손이 된다는 거잖아요.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죠. 네. 요즘에 이런 일도 많겠네요. 네, 실질적으로 요즘 많이 SNS를 통해서 네. 또는 개인 블로그 활동을 네. 통해서 많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런 경우가 많이 작년 대비 올해 대비해서 실질적으로 사이버 명예훼손 같은 경우가 많은 실질적으로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만약에 이게 명예훼손이 인정이 됐어요. 네. 그러면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거죠? 네, 그 적시한 내용이 사실이냐 또는 허위의 사실이냐에 따라 가지고 처벌이 다른데요. 사실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것이 만약 허위의 사실인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서부터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이르는 형을 선고받게 될 수 그냥 있습니다. 인터넷 명예훼손인데 이렇게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나요? 네. 정말 조심해야 되겠네요. 요즘에는. 저 안 했어요, 재현 씨. 뜨끔하신 왜 거예요? 갑자기 저를 보고 얘기를 해요? 예. 인터넷 네. 명예훼손이 이런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 예. 계속해서 여러분들 방송을 좀 주의 깊게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인터넷 게시판에 제 명예를 훼손하는 사람을 고소하려고 찾아봤더니 네. 만 13세의 학생이었어요. 그런 학생인 경우에는 어떻게 처벌을 받는 거죠? 너무 어린데 처벌 안 받아요.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받아야죠. 변호사님? 네, 요즘 그 우스갯소리로 인터넷을 이용하다가 네. 유치한 내용이 나오면 너 초등학생이니? 맞아요. 이런 걸 자주 하게 네. 되는데요. 네. 초등학생이 명예훼손적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네. 원칙적으로는 그것이 법규에 저촉되는 행위는 맞긴 맞습니다. 다만 처벌을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형법은 만 14세 네. 미만인 사람의 경우에 네. 형사 미성년자, 형사적으로 처벌받지 않는다는 네. 형사 미성년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벌금, 징역과 같은 형사 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다만 만 10세에서 만 14세 미만의 소년, 여자를 네. 포함합니다. 만 10세에서 만 14세 미만의 소년 같은 경우에는 소년 보호 사건이라 그래가지고 일반적인 형사절차가 아닌 소년 보호 사건으로 송치가 될 수 있고 이 경우에 따라서는 보호 처분이 간단하게 교육을 받는 내용일 수도 있지만
범법하는 그 내용이 굉장히 중대한다거나 타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 소년원으로 보내줄 수 있는 그런 처분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되는군요.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소년보호법에 의거해서 네. 또 다른 처벌을 받게 되네요. 네, 그 그렇습니다. 법에 그 범위가 있네요. 네. 음. 이 또 다른 경우로 네. 요즘 이 채팅방 같은 게 많은데 네. 친구 3명이서 이 비밀 채팅방에서 다른 사람의 험담을 했는데 많이 해요. 이런 경우에도 음. 명예훼손이 되는 건가요? 네, 원칙적으로 본다면 비밀 채팅방 같은 경우에 네네. 다른 사람이 접근할 수가 없고 한두 사람이 모여가지고 자기들의 대화만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네. 공공연하게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글을 작성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터넷에 따른 명예훼손은 처벌받지 않을 수 있긴 있습니다. 다만 주의하실 것은 그 작은 사이트라 하더라도 그런 내용이 누구라도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타인에게 그 내용을 전파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경우에 따라서는 그 내용에 따라서 모욕죄나 또는 명예훼손죄 일반적인 형법에 따라서 네. 그런 죄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타인의 험담을 하는 것은 좀 자제하실 필요성이 네.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영아 진짜 조심해야 돼요. 예. 조심할게요. 우리 대길이 나서 우리 저 작가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진영아 씨하고 네. 단톡방 만들어가지고 제 얘기를 이렇게 좀 한다는 소문이 들리던데. 고소하실 거예요. 조심, 그런 건 아니고 1차 경고를 주는 거예요. 그나저나 변호사님, 인터넷 명예훼손으로 인해서 제가 피해를 받았어요. 예,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네, 원칙적으로 그 인터넷 사이트라든지 그 운영 주체에게 그 글을 삭제해달라는 요청을 하시고요. 네. 그 다음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다가 분정제종이라는 것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도 있고요. 네. 보다 더 나아가서 형사적인 고소를 할 수도 있고 정신적인 충격에 따른 민사상 손해로서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걸 또 네. 알아야 우리가 또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으니까요. 그 예전에 돌이켜 본다면은 이런 사건은 없었잖아요, 변호사님. 네, 그죠? 그렇죠. 예, 근데 맞아요. 워낙에 SNS라든지 통영상으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얼굴을 보고 대화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그냥 휴대폰에 메시지 같은 맞아요. 걸로. 예. 이거 정말 심각한 것 같습니다. 꼭 알아둬야 할 문제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오늘 준비하신 재미있는 화제의 판결도 있어요. 화재 판결. 네네. 저는 이게 재밌더라고요. 이게 재밌어요. 네, 오늘은 또 아까 알려드린 그 내용과 관련되는 판결을 찾아봤습니다. 네. 이번 사건은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산모가 그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후기를 인터넷에 올렸는데 네. 그것을 이유로 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한 사건입니다. 그래요? 네. 산후조리원 여성들이라면 요즘 대부분 다 간다고 볼 수 있는데 조금 안 좋은 후기도 뭐 적을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근데 생각이 이게 드는데요. 구체적으로 네. 어떤 이 사건인가요, 이게? 네, 그 산모 A 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13박 14일 동안 네. 산후조리를 이용했고요. 그 이용한 기간에 그 하루하루의 그 내용들을 꼼꼼하게 적어 나갔습니다. 네. 그래서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었는데 그 중에서 산후조리원에서 온수 보일러가 고장이 났다거나 네. 음식에 간이 맞지 않았다거나 그다음에 그 방 사이에 소음이 좀 나지 소음이 방지가 되지 않았다거나 네. 이런 등의 글을 올렸는데요. 이를 확인한 산후조리원에서 그 산모를 대상으로 명예훼손죄라고 고소를 했던 명예훼손죄. 그 내용입니다. 아니 근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이런 정보 공유하는 게 맞지 않나요? 이게 또 불편사항이고 네. 그리고 뭐 저 간호사라든지 의료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봤자 정말 뭐 바위 계란 깨기 식이니까 본인의 어떤 그 숙이잖아요 하루하루. 네. 맞아요. 이게 명예훼손죄에 해당이 됩니까 이게? 어떤 네. 판결이 났나요? 네, 1심 판결에서는 그 A 씨께서 한 9차례에 걸쳐서 글을 올리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본인의 블로그라든지 다른 게시판에. 네. 그래서 이런 점을 좀 강조해가지고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해서 글을 올린 것이다라고 해서 벌금 50만 원에 처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조금 곤란할 것 같기도 네, 해요. 그런데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A 씨께서 이 판결을 받을 수가 없다 해서 항소를 제기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네. 대법원에서 어떤 판결을 내렸냐면은 이 경우에 있어서는 단순하게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 그 위법성 조각 사유라 그래가지고 네네. 네. 그것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할지라도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고 근데 그쵸. 사실인 경우에는 위법성을 조각해가지고 처벌되지 않게 되는데 이 경우에 대법원에 있어서는 A 씨가 올린 글이 특정한 집단, 네. 그 임산부라는 특정한 집단의 공공의 이익을 대변하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가 사실이었기 때문에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서
원심 판결을 깨뜨리고 오.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오. 다행이네요. 예. 그래서 정말 저는 공공의 이익에 좀 부합하는 것 근데 같기도 이게 해요. 산부인과 입장에서는 병원 입장에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게 아니라 물론 우리 산모 입장에서 우리가 화재 맞아요. 판결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지. 또 병원 입장에서는 또 명예훼손죄로 충분히 예, 법적으로 조치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 경우에 과연 소비자의 그 알 권리 등을 중시할 것이냐, 그쵸. 아니면은 그런 어떤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네. 그런 명예를 보호할 것이냐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 그 대법원에서는 소비자가 어떤 글에 대해서 후기를 다는 경우에는 소비자들에게 알 권리가 원천적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이고 또한 공익에 의해 부합한다면은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기준을 설시했습니다. 네. 참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몰랐던 부분이라든지 또 모르다 보면은 불이익을 당할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댓글 견통 그 댓글 상담소를 통해서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 함께했던 시간 좀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변호사님.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사회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글을 보고 쓰기도 하잖아요. 네, 그렇죠. 특히 스마트폰이라든지 인터넷을 통해서 글을 쓰실 때 과연 이것이 혹시나 내가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는 아닌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고 글을 작성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진짜 요즘 스마트폰 사용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런 분쟁들이 참 많아진다고 해요. 내가 쓴 글에 조금 책임을 지는 그런 태도도 좀 필요할 것 같네요. 이제는 스마트폰이라든지 PC상으로 여러분 글을 올리지 마시고 만약 불만 있다면은 예전처럼 편지를 쓰세요. 편지 써서 딱 그냥 당당하게 그 사람 앞에 가서 갖다 주세요. 네, 예. 그런 방법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고정환 변호사님, 네, 네. 추석 잘 보내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오늘도요. 무슨 인사를 마지막 인사인데 뭐 진영아 씨 헤어지기 싫어서 어떤 네, 연민의 정이라든지 너무 여러 시간을 가지 끌죠. 막 헤어지기 싫어서요. 개인 감정이 지금 네. 네, 드러나 보이는데요. 네, 네, 아유.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명절 잘 보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고맙습니다. 뵙겠습니다. 예. 네. 자, 대기대 상담소 뭐 화재 판결뿐만 아니라 많은 고민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지금 뭐 법률 문제 좀 다루고 있는데 뭐 얘기를 좀 나누다 보니까 정말 몰랐던 부분에 대한 법률 상식을 배워보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